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4시부터 녹화를 뜨기 시작을 했는데요. 다 이상해서 초기화시키고 다시 이렇게 결국은 추운 뉴스가 뜰 때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저희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이탈이 살짝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타점이 실타에 나오고, 두 번째 타점보다는 못 미쳐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좀 의미 있는 그런 타점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수정 시향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산술적으로 올인을 하시면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 간단하게 보고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들,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방에는 좀 디테일하게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그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정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네. 미국 실업수당 청구 8개월 만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게 나왔다라는 말은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고용이 둔화되면, 이제 일단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 서비스업의 둔화로 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재밌는 건 주가가 또 상승을 했어요. 반등을 더 했단 말이에요. 재밌죠, 그죠? 왜 그럴까? 금리 인하를 또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가 맞물리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올해 한 번에서 두 번을 할 겁니다. 라고 보고 있고, 한국은 내년 봄부터 아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짐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은 하나가 있죠. 채권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률이 거의 90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살아만 있으면 돼. 미국은 망하진 않겠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하진 않겠죠. 물론 뭐 단일 패권국의 지위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본토에 막 핵미사일 막 떨어져가지고 막 사라져 우리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고, 그때는 뭐 전 세계가 다 개판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잖아요. 그런 변수를 우리가 투자할 때 잡아두고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맞죠? 그리고 뭐 이제 코인이라든가 증시 시장은 또 다 타이밍을 노리면서 저는 쇼각을 계속 보겠다. 그러니까 각을 보고 있자 진입은 안 했습니다. 되겠습니다. 저출생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복지 노동체육정책 총괄. 저출생 문제는 주가 비상사태, 저출산 고령사를 부처로 승격. 뭐 좀 어쨌든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참 고집불통이고 참 소통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런 거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이건 만든 거잖아. 그죠? 금투세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죠? 이런 것들 응원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응원하고 있어요. 경제정책만큼 응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양반이 보수라고 말을 하지만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 양반. 그러니까 친일 쪽에 가까운 느낌이면서, 죄송합니다. 네, 일본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 진짜 그 정책적으로 진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 그 유가 정책도 그렇고 돈을 쓰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지랄지를 하니까. 윤 대통령 반도체는 시간이 보정합니다. 국가 경영 밀착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뭐 이거는 뭐 실제인지 모르겠고, 무디스 올해 한국 성장점 2.5% 상상. 그렇죠? 국가 시험도 A2. 그래서 무역이 좀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 봅니다. 다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1분기 나서면 적자가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재정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상태인데, 사실 여유가 있었었는데 이거 추경을 너무 많이 땡겨버리면서 많이 힘들어졌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지? 우리가 환율을 막는다고 하면 돈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네요. 고금리의 가계부채 비율 100% 밑으로 또 빠졌다. 그래서 뭐 금리상 신생아 특례도 급증, 가계부채 안실했던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금리를 제가
그러니까 뭐 쓰겠습니다. 제가 흘려보니까 2%대 금리는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엄청 높으니까 지금 돈 빌리기가 좀 많이 힘들죠. 그렇죠? 은행 순발행 10조 원 돌파, 뻥튀기 상장이 안 된다, 실사부실 증권사 제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네요. 든든한 코카콜라, 미끄러진 스타벅스,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좀 많이 안 좋죠. 스타벅스는 아마 크게 한번 휘청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갈게요. 로보락 도어 청소기에 무선 청소기 시장도 빨아들이나. 로보락이 이게 구 샤오미예요. 구 샤오미에서 독립해 나온 그 영역인데, 로보락 청소기 써있으니까 되게 좋습니다. 성능이. 그래서 좀 이런 사실 좀 1차 가전이라고 할까, 고급 가전 말고 그냥 뭐 청소기라던가 뭐 이런 뭐 공기청정기 이런 1차적인 가전은 하여튼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너무 비싸요, 한국 제품이. 좀 서운하죠.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제품이 기술도 좋은 건 다 알겠어. 근데, 삼성, LG 청소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보면 100만원이에요, 거의. 로브락 청소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무선 청소기까지 해도 한 50만원대면 살 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50만원대요. 물걸레 청소기 겸용인데. 너무 좀 서운하지. 그러니까 좀 조금 저렴하게 내주면은 삼성 LG가 그 점유율 높일 수 있을 텐데, 고가라는 뭐 모터에 필터 넣은 게 밖에 없는, 특히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그 원리가 좀 더 단순하잖아요. 공기청정기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필터에 선풍기 단 거거든요. 그러면 공기압이 밑에가 나부가 낮아져서 밖에 공기 흡수하고 선풍기 꼭 맑은 깨끗 정제된 공기 뿜고, 이 원리인데 그걸 100몇십만 원씩 팔고 있으니까 좀 아쉽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소비자로서는 저렴한 좋은 제품이 나오면 개 좋지만, 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사업인 거지. 삼성 LG가 타격 입을 수 있는 거니까. 수차 영업이 어쩌고저쩌고, 롯데케미칼 기초사 가격 구조 조정 해야 되겠죠, 그죠? 일본의 기술 빼앗길파, 라인 강탈, 대한민국 발칵. 정부 문제인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제보적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 라인 쓴 사람 없잖아. 맞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대주주가 소프트뱅크에 슬슬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뭐라고 할까요? 넘어갔을 겁니다. 그 실제 운영권들이 넘어가면서 그냥, 그죠? 사실 팔려 나간 거지. 근데 이걸 국가에서 도와줘서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지분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을 하기는. 네. 디즈니 위너버를 OTT 묶음 구독 내놓는다. 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어쩌고저쩌고. 치우치 연속 올라. 아파트값 올 연초에 사도 된다 그랬죠, 그죠?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컨셉과 가뜩이나 뛰는데 어쩌고저쩌고 앞에서 살 필요 있나, 이거 사드렸더니 뭔데, 단독 빌라. 이게 괜찮네요. 요런 것들 하여튼 이제 젊은 분들이 똑똑해져 가는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것들 이렇게 터졌는 거, 거기서 전 빌라 사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관리하기 힘들 텐데. 이게 봐라, 이거. 네, 이게 허세라고, 허세. 아파트를 돈이 올리는 허세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유, 제일 나위 글자, 그죠? 이러니 이거, 아유, 모르겠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디야? 이렇게는 못사 연골적 속성지 매물 쏟아졌다. 경매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그죠? 미국 또 중국 봉쇄카드. 그러니까 막 미국이 중국을 계속 건드린다니까. 미국이 중국을 계속 건드려.
빡칠만 하지. 여러분들 중국 욕하지만 그죠? 미국이 계속 와 이거 돈 안 된다 관세 건들고 뭐가 너희 돈 뭐 벌어가지 않냐 관세 건들고 그러니까 애들 빡칠만 하지. 안 그런가? 네. 재밌다 그죠? 네. 그래서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힘이 있으니까 대들고 싸우잖아. 우리는 깨갱 하잖아요. 그죠? 아쉽구나. 아쉬워.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래도 말 한번 멋지게 해주셨는데 그 가족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참 고생하셨죠. 환율은 1350원. 약간의 이제 진정성이 연결됐습니다. 그렇죠? 아, 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시간, 1시간 아니라 엔화는 8.75. 그래서 엔화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엔화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해결될 거다.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그냥 금리가 변화가 없으니까 한국 금리, 미국 금리, 일본 금리 0.0이죠. 그죠? 0.1인가 뭐 그럴까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누가 엔화를 살려고 할까요? 일본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일본 내수금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죠? 주가는 오르고 있는데 돈 자체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금리를 반대로 가죠. 웃긴 놈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지길 수밖에 없겠지.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정도 버티고 있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달러 환율 자체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원화랑도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금리가 많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오늘 뭐 실업수당 청구권수 확 올라가게 되면서 또 이게 나스닥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나스닥의 쇼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찬스가 언제쯤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게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타이밍에 숏을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승되면서 살짝 나와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331 쌍봉 정도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역시나 15일 전후가 될 것 같네요. 15일 전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15일 전에 여기 빠지면서 코인 쪽이 좀 시장적 반응이 긍정적으로 오는지 부정적으로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 왜냐면 15일 전후가 또 코인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이렇다라고 예상은 못 하겠지만 한번 볼만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실버는 뭐 대놓고 좋다겠죠. 이제는 뭐 못 삽니다. 그죠? 뭐 가버렸는데 어떻게 살 거야? 그렇게 사라고 할 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꼬치것대로 오르고 나면 관심을 두는 그런 참 기미들의 안타까운 현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몰빵해도 된다고요. 더 오를 거예요. 더 오를 수밖에 없어. 얘는 많이 오를 거예요. 계속 오를 거예요. 실버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있을걸요? 얘는 시간 문제야.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그 사이에 다른 뭐 도종 상품들이 쓸 수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안전하게 슈프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대놓고 좋아했던 종목이죠. 그죠? 실버. 금보다 은이 더 좋다고 그랬잖아. 금도 많이 올랐네? 어이구, 금도 많이 올랐네. 에휴, 참. 금값. 금값 감당이 안 된다. LG에너지솔루션 폭락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조정 중이고. 넷마블 요번에 그 게임 나왔죠, 게임. 혹시 아십니까?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한동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넷마블 또 주식 또 사보실 분들은 뭐 52,000원 정도 손절 주고 접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요게 세나 키우기가 요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질 유도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사실 막 하루에 한 두세 번 들어가서 그냥 똑똑똑똑 만지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는 뭐 또 과금률도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뭐 10만원씩 써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돈이 벌리겠지. 그래서
넷마블 요즘 8만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돈마블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러분 그 뭐냐 주식을 좀 봐달라고 부탁을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좀 보자면은 HSL이랑 뭐였지? 잠시만요. YC이거든요. YC. 자, YC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좀 너무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이거 사고 싶으세요? 살려고 한다면 이때 사셔야 돼요. 도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때 노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빠져주면 노리셔야 돼요. 10,000원 정도. 아니면 못 사요, 이거. 수많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걸 노리고 진입을 하겠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이제 엄청 젊은 분들이라든지 막 단타를 막 치시는 분들이 물어보셨으면, 그냥 제가 공개 버전이라면 뭐 이때 해서 잡아보고, 막 2만원 정도, 그 18,000원 위로 팔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하셔도 돼.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연습 삼아 돈 몇백만원, 뭐 작은 금액을 한번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저는 손해볼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특히나 또 저희 MFA로 관리계좌를 등록해주신 분이라면 그 매매 수수료가 저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이 또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6,000원 이탈되면 손절할 각오를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오면 사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해요. 한 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다. 그리고 YC? YC죠. YC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일단은 PR이 조금 업종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급등해서 이제 그 1조로 올라왔죠. 엄청 높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밴드가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데 이걸 뚫어버렸어요. 그건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맨날 제가 밴드 밑에 이렇게 바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라는 말을 즐겨 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게 더 가더라도 돌아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노리고 들어가는 거다. 마치 비트코인처럼.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있잖아요. 연간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재투자를 최근에 많이 했네요. 그죠? 그래서 기대값을 보고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에코프로처럼 조정이 나오고 나서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다 돈은 좀 많네요. 일보일 높네요. 그러면서 요약을 하자면 Y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더 봉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다 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진입해보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권장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뭐 기대값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12,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노리려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돼버리면 다시 원상복귀 돼버릴 거거든요.
근데 원상복귀 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좀 상승이 예쁘게 진행이 됐어요. 임펄스처럼. 그리고 여기 진행이 됐고, 요게 좀 나오게 되면 이 구간에서 한 12,000원 전후에서는 좀 매력적인 흐름, 적어도 14,000원? 지금 14,000원인가?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짓겠죠. 발 하나 딱 넣고 지켜보자. 그런데 이게 너 최근에 너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오래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다는 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데 우리가 되돌림은 이쯤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수는 뭐 한 60점에서 65점. 흐름은 좋아졌지만 아직 업황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고가가 형성될 수 있어서 자금 웨이브를 이제 20평을 지지만 자금 웨이브를 하나 더 보시면서 요 정도에서 노렸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노려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죠?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제 이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그래도 에코프로보다는 낫다.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노후 대비를 하시거나 안정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좀 도박적인, 그리고 약간은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비중을 좀 가볍게 하셔가지고 한번 노려볼까? 이런 느낌이지. 그죠? 좀 추격 한번 해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빠지기 다 한 30% 빠지는 건데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넣으면 300만 원 다시 마이너스 계좌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재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엄청 맛있다, 군침이 날 정도로 맛있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다지고 가는 걸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이처셀도 질문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개인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단톡방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화장품인가요? 이게 아마 그 의료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이런 관련된 그런 뭐더라, 그 줄기세포.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애들 더 좋아해요. 왜냐면 아까 그런 애들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 무슨 말이야? 여기 봐봐, 똑같잖아. 여기 가다가 한 번 더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린다. 그러니까 이걸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노려보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나오고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거리 터졌죠. 보통 거리가 터지게 되면 한 번 더 가는데, 거리 터트리고도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위험하다고, 이게. 여기잖아, 지금. 그렇죠. 떨어지면서 터졌네, 이건. 그래서 이걸 노리고 들어갈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아까 걔도. 근데 얘는 이미 다 헤쳐먹었고, 뭐 줄기세포가 미래다 이러면서 옛날에 2018년에 난리 났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바닥에서 골골골골거리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가치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8,000원대 초반에서는 또 잡아볼 수 있겠죠. 모아가 볼 수 있겠죠, 천천히. 모아가 보는 거야. 일단 이런 식으로 가서 요렇게 싹 됐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이런 정도 갈 수 있겠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아까 걔보다는 저는 얘가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눌림목을 천천히 모아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네이처셀의 또 그걸 또 재무제표를 또 봐야겠죠. 보다 보면 자, 네이처셀 볼게요. 종목 분석. 어쨌든 지금 회사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바닥을 기고 있긴 하고, 충격적인 건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매출이 있지만 매출은 이 정도 있는데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 조금 아쉽다, 그죠? 그리고 자산이 684인데 지금 이전 적자가 이만큼씩 난다는 건 감당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지금 재투자도 빡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자 발생 모처를 확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자본 유보 자본이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말하노, 이렇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쓰는 지금 넣은 돈 말고 여유 자금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수없으면 얘는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망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또 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할 거면 이게 영업에 대한 개선을 조금 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석자 이렇게 커가지고는, 그죠? 석자 이렇게 커가지고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필수. 그래도 뭐 도박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죠. 이것도 다른 의미의 도박이죠. 아까 걔는 한 번 더 갈 거냐, 슈팅이 나올 거냐는 관점이, 얘는 버티다가 줄기세포 막 연구 같은 게 막 터지면서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상승하게 되면 수준은 또 영업이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 성공하면 대박,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두 개가 다 그냥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젊은 분이라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연세가 제가 지긋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있으면 막 톡 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부터 해보셔야 되니까. 해봐야 이게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담아서 보고, 그러니까 그런 건 선택이에요. 선택의 부분이거든요. 되셨나요? 네.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좀 길어지는데, 비트코인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이 방송이 나오고 실제 고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죠. 이런 자리들. 요게 62,000의 작은 반등 타점, 그리고 6만에서 59,00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실제 66,600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거든요. 규모 있는 반등. 그러니까 중규모 타점이라고 말씀했던 자리가 지금 생각보다 위에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책 찾아내실 수도 있었을, 발견하실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다이버전스 보이죠? 그죠? 다이버전스 20, 12, 12의 다이버전스, 5, 3, 4, 16의 다이버전스가 연거푸 터지게 되면서, 보이나요? 지금 빨간색 선이고, 그다음에 하얀색 선, 노란색 선 다 여기서 바닥에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되면서 거래도 증가되는 요 포인트. 요게 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밑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놓쳤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전략을 취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나올 만한 위치였어요. 여기서 여기 이제 요 앞에 요건 조정파로 보고, 여기서 상승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면은 어쨌든 조정파겠지만 50에서 61.8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실제 장대 양봉이 나온던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61.8, 78.6 사이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반등은 제가 보기엔 달러에서 움직였다기보다는 하나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게, 왜냐면 하나에서는 더 정확하게 딱 떨어지거든요. 자, 하나에서는 요 자리를 기초로 보게 되면, 아이고, 그렇지, 되돌림 78.6이 딱 떨어집니다. 요거 좀, 맨날 세팅해도 맨날 지워져가지고 귀찮아 아주 그냥. 78.6이죠. 그죠? 78.6 딱 떨어지고, 밑에서 시작됐던 지점에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61.8입니다. 거의. 그래서 61.8이라면 이게 운 좋으면 충격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78.6이라면 조정파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둘째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등이 나올 만한 법한 위치였다. 그리고 이 위치에서 그죠? 이 위치에서 알트코인들이 일부 반응을 하고 있다.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런 변수가 된다라고, 작은 흐름에 대한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냥 기승전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거 똑같아요. 아까 그 누구냐 그 친구랑 가더라도 조정이다. 그럼 이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 몇 %라고요? 95%라고요. 그런데 빠질 때 보면 항상 한 방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쌍봉으로 많이 빠지더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쌍봉을 만들러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25년에 대한 뷰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워낙 골봉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이때 참 사라고 노래 불렀는데, 니 때문에 안 사고 지금 와서 살려고 달려드냐고.
그럼 지금 사는 거는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방망이 짧게 잡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 여기 올 거라니까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 안에서 존재 확률 95%.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사이에서 온 존재 확률이 47.5%. 그죠? 굉장히 높고, 그럼 지금은 완전 고평가란 말이에요. 자,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건 나중에 잘라서 따로 올려드릴게요. 올인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그래서 메탈도 뭐 지금 단타를 노려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자리들 뭐 3,300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되겠다 이거죠. 10% 되면 그럴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 뭐 트론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단타도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요. 무조건 나쁘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작은, 그러니까 중유머 타점이었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오고 있고 이제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좀 짜보자면, 요런 기존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갈 가능성, 제가 이제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게 요 정도 흐름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깔끔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봉을 칠 가능성. 그래서 지금 만약에 5월 중순이죠. 5월 중순에 이제 반등이죠. 반등에 대한 목표치 형성이 되려면 그 하나로 9,500만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500만원에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갑자기 맨날 또 갑자기 확 올라오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뭐 고작 한 400, 300부터 해가지고 분할매도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쪽으로서도 2%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정도 관점 생각하시면 되고, 변동성을 좀 노려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타점은 살짝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 양놀림목을 한번 살짝 도전해 본다거나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여기서 잡지는 맙시다. 요거는 손절로 같이 해서 너무 좀 짧아가지고, 요 시나리오가 있고 요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급락이 이렇게 부러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아마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는 그림이. 요게 거래가 제법 들어왔거든요, 요게. 그래서 요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요걸 못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나온다면 또르륵 하면 올라올 때는 청산 다 하시고 다시 이제 빠지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요 정도만 볼 거예요. 정리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염두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왜냐면 유리한 걸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염두를 하면서 그냥 갈 가능성을 뭐라고 할까? 뭐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을? 그래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살짝 넘어왔으니까 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약간 뭐 조금 더 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뭐 상당히 다 나오려나? 이거 가지고는 제가 짐작이 좀 까다롭거든요. 조금 약하죠, 그죠? 지표들이. 이렇게 살짝 돌 텐데, 요소 이렇게 나오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상 533에 이제 쌍봉 정도가 등장하면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지금 쌍봉은 아니니까, 지금 또 올라가는 중이니까, 그 정도 접근하시고, 그 타이밍에 뭐 알트코인들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게 더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내 1시간상 20, 12시 이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1시간 봉에 3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뽕.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 요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아까 바닥을 이탈되는 가능성보다는. 단기적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좀 더 하락이 나오든지 뭐든지 하겠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약하면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이 정도, 그렇죠. 8,700, 800 정도 확인하고, 8,800 근처 확인하고, 약조정 이후에 8,900 확인하고, 19,000 정도까지 확인하고,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단기적으로 조금 높게 생각을 해보자. 그 정도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흐름은 이 흐름을 계속 살리면서 쭉쭉쭉쭉 갈 거냐라는 건 별론입니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 흐름에서 노려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탈이 되게 되면 이제 8천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아까 전에 봤나? 두 개의 타점이 있으니까 몰빵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찰 박아놓고 8,400만 원 정도 되겠다, 그지? 8,400을 또 여기 정찰 뭐 소비 중 올라갈 때 배팅 해가지고 손절 잡고 수익 끌고 청산하고 나오고 요거에 메인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너무 수익이 없다. 이거 수익 너무 깊어서 계속 해놓고 있는데.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